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비명계 주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3년만 하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를 유보하는 입장.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정계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개헌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폭등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하위 20% 가구의 식비는 40% 가까이 증가하며 중산층보다도 훨씬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은 처분 가능 소득의 45%를 식비로 쓰면서 생계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국제정세,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까지 겹치며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는 상황.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9% 급등하며 9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규제와는 대비되는 입장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향후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의 지원 덕분에 살아남았다며 트럼프와 미국 의회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푸틴과 추진 중인 휴전 협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나토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럽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향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다음 외교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를 통해 헌법재판관 처단을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재판관들을 즉각 처단하자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테러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의 발언과 이에 대한 정치적 파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선언 이후 비트코인이 반등했습니다. BTC는 91,000달러를 회복했고 ETH도 11.9% 상승했는데요. 특히 트럼프가 전략 비축 대상으로 언급한 리플 XRP은 33.1%, 솔라나 SOL는 24%, 카르다노 ADA는 무려 65.6% 폭등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트코인이 7억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이 올해 3억 원, 트럼프 임기 내에 7억 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ETF 승인과 기관 투자 확대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다시 폭등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수출이 6% 급감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월 반도체 수출은 3% 감소했고 철강 산업도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미국이 철강, 반도체,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관세 면제가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 수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로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매수 문의도 급증했는데요.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될 대출 규제 강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원 상안 지역에 5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백, 미시령, 대관령 등에서 교통사고와 차량 고립이 이어졌는데요. 현재까지 향로봉 49.6cm,
미시령 44.1cm, 속초 30cm 이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등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국립공원 탐방도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오늘도 최대 20cm의 추가 적설이 예보된 만큼 운전자와 등산객 여러분은 안전에 유의하세요. 폭설 피해 상황, 여러분의 지역은 어떤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